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연말의 그 대완화, 여러 규제 완화들에 대해서 정리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앞서서 여러 찌라시들이 돌았는데 정확하게 오늘 발표문을 보면서 어떤 게 바뀌는지 정확히 신속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그 방향에 대해서 나왔는데 부동산 부분만 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시사했는데, 일단 첫 번째,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대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완화책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2주택 규제지역의 경우 8%, 그리고 3주택 12%라는 어마어마한 중과를 맞았죠.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 일반 세율이고 그 이후로는 중과로 넘어가고요. 자, 근데 이것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3주택 8%, 그리고 4주택과 법인은 12%인데 이거를 개선해서 3주택부터 4%. 일단은 이것도 줄어든 거예요. 3주택 원래 12%였는데 이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고 2주택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었다가 매도를 못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주택까지는 굉장히 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똑똑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로 가기보다는 2주택까지 현명하게 잘 유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중에 나오는 이 급매물들 어느 정도는 회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4주택부터는 6%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12%였던 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주택, 3주택 중과가 아니라 3주택, 4주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3주택부터 6%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쉽게 예를 들면은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고 3주택부터는 이제 6%다. 동일하게 6%로 간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거는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발표됐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지금 한시적으로 1년 배제 중인데, 자, 요게 연장됩니다. 24년 5월까지 연장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세제 개편안 때 근본적으로 이때 폐지로 수순을 밟을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기 세율이에요. 단기 양도세. 이게 뭐 살인적이었잖아요. 60%, 70% 팔지 말란 소리죠.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에 관해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기 세율을 때려 맞는데 이게 또 변화 완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화되냐면 현행은 60, 70이죠. 입주권 마찬가지입니다. 60, 70. 근데 이게 개선이 되면서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만 가지고 계시면 폐지되는 거고 1년 미만인 경우도 45%. 마찬가지 입주권도 동일하게 그렇게 완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출 완화예요. 대출 규제. 지금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대출 주담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해서 지금 완화돼서 50%로 해갖고 하고 있는 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안 나오던 거를 30%까지 적용을 해주면서 주담대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일단은 이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생활안정자금만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담대를 활용하게 되면 이 30%의 대출을 통해 여유자본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도 원활하게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주택자분들도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원래는 돌려줄 돈이 없어서 매도까지 함께 내놓는 분들이 많은데 헐값에 팔아야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이 주담대를 활용해서 해칭을 할 수 있게끔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완화 내용은 이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은 더욱더 풀어지게 되는 그런 완화세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여러 분양 현장들 보면은 분상제였어요, 다. 얼마 전에 제가 다 리뷰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입주 시점에 바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고 8년의 전매 제한, 10년의 재당첨 제한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주변에 금매를 잡는 게 더 이긴 현장들이 있죠.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또 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겠다. 그래서 5년 이전으로 해서 8년, 10년이 아니라 5년 이전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도요.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이거를 완화해서 아까 말했죠.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15억 초과 금지를 없애면서 주담대 규제 지역도 동일하게 50%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됐죠. 자, 여기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이 30% 수준으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니까 대폭 완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하락 23년 3월에 발표하죠. 그래서 4월 초반까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걸 반영해서 23년 1주택자의 그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45% 적용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라는 거예요. 4월 달에. 이것도 이제 1주택자가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이 적어지고 종부세도 내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등록 임대를 복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2020년도에 대폭 축소된 등록 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을 재개하는 것. 그래서 전용 면적 85 이하를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자, 지금 다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개선해서 자, 매입 임대 장기만, 단기는 지금 얘기가 없어요. 원래 단기도 부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얘기가 빠져 있고요. 장기만 복원해서 85 이하의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60제곱이 아니라 85제곱 이하로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끔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규모에 따라 60제곱 이하는 85에서 100% 감면, 그리고 60에서 85제곱은 50% 취득세 감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자, 이거는 신규입니다. 신규. 기존에도 지금 빌라들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하단부가 공동주택 아파트죠. 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 60에서 85제곱.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취득세 감면의 일반적인 혜택은 60제곱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60제곱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기다렸던 거죠.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액 기준이 있죠.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겁니다. 주택수에서 종부세 계산할 때는 빠지게 되는 거고요. 양도세 계산할 때도 주택수에서 제해지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물량은.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자산 운용을 하기에, 자산 성장시키기에 굉장한 파괴력을 또 갖추게 되는,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할 때 법인세 추가과세, 원래 주택은 이 추가과세가 붙는데 이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도 임대사업자를 운용하기가 좀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 지금 장기 수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대해서 세제 인센티브 주택 가액 요건을 추가로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6억, 3억 기준 맞추기가 어렵죠, 사실상. 이건 빌라 얘기잖아요. 근데 15년으로 초장기로 끌고 가게 되면 수도권 9억까지, 비수도권 6억까지 가액 기준이 상향되는 거예요. 그럼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60제곱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취득세 감면과 그리고 이런 양도세와 그리고 종부세까지 모든 감면이 지금 삼위일체로 60제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까지 완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도 확대해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아까 얘기했던 게 뭐죠? 지금 30%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보다 확대를 추진하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그냥 하나 가지고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하나만 운영해가지고 이득만 쏙 빼먹는 거 말고 공공성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의무상을 좀 더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 확산 방지, 하나만 임대사업자 하면서 혜택만 받아가는 사람을 빼기 위해서 2호 이상, 2개 이상의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하게 하게끔 그렇게 지금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주택자는 본인 거주 1주택하고 매입임도 1호만 하면 이 다른 거 지금 완화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취득세도 지금 중과 2주택까지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도 2주택까지 중과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 혜택을 줘서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2개 이상, 2개 이상 임대사업을 운영할 때 등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필요한 내용만 다 봤어요.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재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일단 찌라시들 내용이랑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이 모든 부분들은 아까도 종합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2주택까지는 무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이제 임대사업자도 혜택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60제곱 전 시장부터 이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프리미엄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근데 제가 기존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소형에 강한 힘이 실리는 거는 이런 하락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여기에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세제 혜택 받으면서 이 절세하는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수익률로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 시장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 구성 그리고 자산 성장을 고려하면서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효과는 다시 한번 띄어서 하나하나 제가 영상 콘텐츠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속보 내용이니까 빠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만 체크해서 부동산만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장에 이 2주택까지는 종부세, 그리고 취득세, 이 모든 부분에서 완화세가 이어지니까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여야 합의 사안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 이 5년이 될 동안 이번 정권 동안은 계속 완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는 이런 종부세와 이런 것들은 또 시행령으로 합산 배제를 주택수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정비사업지 이 모아타운이나 아파트 등록도 여야 합의 사안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걸로 반전하진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다주택자한테 숨통을 일단 틔워줬단 말이에요. 대출이 가능하게끔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출이 풀리게 되면 결국에 그만큼 또 시중에 여유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새로 잘 구성하고 시장을 주목하면 23년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더 완화가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계속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2시 반 약 2시간 동안 이런 기조에 맞춰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두수세수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이런 정책 분석까지 한 번에 토탈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셔서 강의 신청 들으시고 지금 이러한 완화세에 맞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뭔지 확실하게 얻어가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하나하나 뜯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가 정책마다 더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세세하게 나눠서 좀 올려드리는 그런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